자,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은 두 아들이 연속적으로 인턴십을 했다고 해서 뭔가 이건 불법이다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아들이 그곳에서 인턴십을 했고 이 회사가 확실히 유재수 부시장에게 뭔가 구체적인 뭐 항공권이라든지 유학비라는 것을 제공했다라는 증거가 수사 결과 나와야 그때부터는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게 뇌물이 되려면 유재수 금융국장이 경제부시장에 재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모펀드 회사에게 무언가를 대가로 제공했다,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게 나와야만 지금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네, 우선 인턴부터 보면은요, 최근에 인턴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선 이 사모펀드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공적인 성격이 물론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느 사기업이든 공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모펀드 자체가 공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공무원도 아닌 거고, 재직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사기업에서 본인의 회사에 어떤 누군가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견학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인턴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는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인턴을 한 것처럼 꾸몄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갔다 온다, 인턴십 한 다음에 사회성이 좋아져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펀드사에 가서 어떤 내용이든 인턴십을 거쳤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안 좋게 본다면은 아니 무슨 고등학생을 무슨 사모펀드에서 데려가서 인턴을 해라고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인턴십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심서봉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대가성인데요. 지금 당연히 저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또 무슨 대가가 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주고받았겠지, 설마 그냥 해주는 게 어딨어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물론 의혹을 갖고 이제 감시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단정한 상황 아니다. 한편으로 참 이게 공교로운 게, 안용환 의원님, 네. 보세요. 두 아이들의 인턴십 얘기 나오고, 사모펀드 회사가 등장을 하고, 대가성 뇌물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놓고 보면 이게 유재수 얘기인지 조국 일가 얘기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뭔가 좀 비슷해요.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키워드들이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모펀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유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쓴 게 경향신문이라는 데 일단 주목을 합니다. 예. 경향신문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와 굉장히 친화적인 신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류의 기사에 대해서는 체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향신문에서 제목을 뽑을 때 이 수상한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인턴십인데 이건 학생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수상한 인턴십이라는,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해요. 제목에 형용사를 넣었다. 네, 수상한 인턴십. 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유재수란 이분에 대한, 이분이 일단 자기가 금융위 고위 간부이면서 유관 부처인 사모펀드에 인턴십 시켰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이 펀드로부터 무슨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시 정무시장을 갑니다. 자, 이분이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거나 대학을 나온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춘천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부산과 연관이 없어요. 예. 단 부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청와대 부속실의 행정관 파견 근무였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고도 없는 부산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경기의 부시장으로 날아갔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PK의 이너서클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PK 이너서클은 누구냐? 대통령 PK, 조국, 후계자로 알려졌던 조국, 부산, 이호철 등등 이런 인물이 거론되고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유재수란 사람을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선이 누구인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던 사람 누구인지 라고 한다면은 과연 유재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유재수 씨가 사모펀드에 깊이 인발부가 됐다.
그럼 혹시 이 사모펀드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돈 먹고 돈 따기인데 20배, 30배 수익 올릴 수 있는 그 투기 성향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나입니다. 유세수 씨를 통해서 어떤 사모펀드에 연결해서 그 실세들이 무슨 뭐 돈을 벌려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세주 씨에 대한 수사는 이 정권의 실세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지금 유재수 씨와 관련된 사모펀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럴 때문에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도 지금 유재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마 사모펀드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언론이 지금 약간 조국 씨의 사모펀드에 관심이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다 또 이럴 때문에 조국 씨의 사모펀드와 유재수 씨의 사모펀드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PK 이너서클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유재수 씨에 대한 수사는 PK 권력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유재수 부시장이 권력자이고 핵심 인물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적폐 청산입니다. 근데 A사는 분명 적폐입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얘기하지만 한국당에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했던 것 같다. 한국당이었을 때. 근데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그전에부터 알고 있던 유재수 부시장과 함께 또다시 일을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모투자 규정 위반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게 유 부시장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힘이 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거래를 하면서 이 회사가 커갔다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기득권들과 무언가의 일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요직에 있던 사람과 같이 거래를 했던 일을 잠시 덮어놨다라는 자체를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계십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해서 혼자 일하는 분들이 지금 11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게 된 거야. 아이들을 내보낸 사람들이 11만 명입니다. 자영업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 인턴 못 시킵니다. 기득권에 있는 정말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편법 거래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 눈물 흘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명확하게 하셔서 그 적폐 확실하게 내 편이더라도 확실히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물론 이 의혹과 관련돼서 유재수 부시장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는 점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